네, 안녕하십니까. 샤빠입니다. 네, 출근길입니다. 날씨가 좀 풀리려 하지만 또 춥네요. 안 그래도 어제 토요일 한 번씩 그 군대에 있는 막내에 전화 한 번씩 오는데, 전방에도 뭐 날씨가 좀 풀렸다가 또 춥고, 전방은 또 많이 춥잖아요. 그죠? 뭐 여가 막 10몇 도 막 이러니까. 남자분들 군대 가면 전방에 근무하면 추위 알죠? 그죠? 여가 막 새벽에 막 근무수로 막 새벽에 깨가지고 방한복 입고 막 그 초속에 가는 그 고통 아시죠? 새벽에 막 칼바람 맞아가면서 막 1시간 근무수고 또 내후반 들어오면 바로 잠은 또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피곤하니까 또 잠들고 쪽잠 자는 거 비슷하이 근무수 뭐 요즘은 또 근데 군생활도 많이 줄어가지고 저 때만 해도 군생활이 26개월이었는데 2년 하고 한 2, 3개월 더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딱 1년 반 정도 같대요. 1년 반. 올해 입대하면 내년에 제대하고 이런 식이더라고. 그래서 근데 또 막상 입대하는 애 입장, 자녀들 입장에서는 1년 반이면 짧다하지만 아들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니까 짧다고 느껴질 만한 비교 대상이 없잖아.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그 과거에 비하면 좀 짧다 이거지. 근데 본인한테는 1년 반이라는 기간이 길죠. 본인한테는 집하고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이래 해야 되는 군생활이 1년 반이나 되니까 쉽진 않지. 또 아빠 부모 세대하고는 또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좋아졌는지 자기 스스로 비교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게 아니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렇다더라 뭐 이런 정도니까 힘들죠. 군생활 자체가 하는 게 힘듭니다. 어떤 딱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어떤 제약이 많은 행동 또 룰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뭐 군생활이 어, 제대하고 뭐 어떤 사회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많이들 그래 하잖아요. 남자들 군대를 갔다 와야겠다 하는데 저는 뭐 동의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뭐 굳이 뭐 그렇게 뭐 내 보니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 어떤 친구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군대를 안 가고 방위산업체 그때도 약간 방위산업체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기한이 많이 길었죠. 한 3년 넘은 4년 가까이 됐나? 그랬는데 뭐 한두 친구는 군대를 안 가고 그 조건이 됐어요. 그때도 아무나 방위산업체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하여튼 그 기한이 더 남아가지고 조금 더 있었는데 또 군대 갔다 오니까 20대 중반이잖아요. 그죠? 뭐 그 친구는 뭐 차도 있고 뭐 직장도 하여튼 너무 그 방위산업체지만 다니면서 또 방위산업체 나왔을 때 다른 직장 이직을 딱 정리를 해 놨더라고. 그래 가지고 좀 더 낫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친구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맞다. 내 그 조카도 방위산업체를 갔거든. 갔다가 지금 나와 가지고 지금은 좀 쉬는 기간인데 한 1년 반 남짓 지금 쉬고 있어요. 근데 조카도 보니까 제대할 때쯤 되니까 뭐 20대 지금 20대 중후반인데 후반은 아니고 한 중반 좀 넘어가는 나이인데 뭐
요즘 뭐 차는 그런데 차도 자기 아프면 차도 한 대 사고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근데 하여튼 뭐 막내이 군생활 남은 군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제대했으면 좋겠네요. 내년 1월쯤에 제대하는데 올해 뭐 혹한기 훈련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엉뚱한 데로 가고 있네. 이 영상 찍다고 하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네요. 원래 가던 길이 내가 회사 옮기고 회사 이제 다른 데로 인사 나기 전에 방향으로 가고 있네. 사람 습관이 무섭네. 다행이다. 그래도 뭐 얼마 안 가가지고 알아채가지고 다행이다. 오늘 조금 늦겠는데. 사람들 이제 정신이 없다. 나이 들수록 정신이 없다. 올해 2026년도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은 조금을 회복을 하는 것 같고 뭐 그런데 모빅은 주르륵 떨어진다 그죠.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약간 뜨거웠던 열기들 막 이모의 기적 행사하면서 막 이게 막 예열되었던 그게 올해 딱 들어가지고 좀 식어가 막상 뚜껑 떡 열어보니까 뭐 이거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뜨거웠던 열기가 싹 슬슬 김이 빠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회사 가서도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 약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또다시 도래를 했는데 작년에 막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나마 좀 그 친구 기억에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친구도 해보면 고액권도 이래 하고 했다면 친구가 살면서 어떤 거의 한 50 평생 살면서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큰 모험을 한 거거든. 내가 봐서는. 내가 그렇게 뭐 유도하긴 했지만 뭐 어차피 선택하고 결정 내린 건 그 친구인데 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몇 마디 막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뉘앙스의 말을 몇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각오를 해야 되는데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거고 1년 365일 중에 뭐 좋은 거는 한 달 채 안 될 거고 나머지 10달 11달은 안 좋을 건데 그래도 이 기회 이 평생에 그나마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잡았다는 것만큼은 잊지 마라. 그리고 잘 버텨야 된다. 잘 사는 거는 쉬워도 버티는 건 힘들다. 즐겨내기는 힘들다. 손혜원 작년 연말에 5년 뒤에 자기가 퇴직하려면 한 10년 남았는데
그 10년까지 하나도 안 팔고 자기가 지키기는 힘들 텐데 최소한 그래도 5년 동안만큼은 지켜내고 또 5년 뒤에 만약에 가격이 좀 우상향 돼가지고 했다면 다른 팔지 말고 자기가 지금 팔아서 뭐를 꼭 해야만 될 것만 팔아서 해라. 그리고 퇴직 때까지 버텨라. 이런 말들을 내가 했는 걸로 기억나는데 오 작가님 이야기했던 것들 많이 섞었죠. 많이 섞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 좋을 때는 그 친구가 들으면은 막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 것 같다가도 가격이 떨어질 때는 자꾸 딴 이야기로 화제를 돌린다든지 막 그랬었거든. 앞으로 그래가지고 한 물어봤지. 자기가 한 4년 5년 뒤에 모빌 가격이 뭐 500이 될지 안 그러면 뭐 300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긍정회로를 돌려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400, 500이 됐다. 예를 들어서 됐다. 그러면 자기는 제일 먼저 뭘 할 거냐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무슨 빚인데요? 무슨 빚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몇 년 전에 뭐 아파트 대출을 받아가 집을 샀는데 하여튼 예래저래 하니까 대출이 꽤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이 얼마인데? 뭐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대출 받아가지고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애가 있고 뭐 가정이 있으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또 그게 자기 가지고 있는 또 자산은 많이 없고 이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고 여러 가지 했겠죠, 그죠? 그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 뒷공지에. 그래가지고 또 생활하는 거는 또 집사람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는 또 해야 되고 친구도 맞벌이가 아니다 보니까 좀 버거웠겠지. 앞으로 이래 계획을 잡아도 답이 안 나오고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만약에 자기도 희망회로를 막 돌리는 거죠. 그죠? 긍정적인 그 결과를 두고 이제 상상 못했던 것들을 막 상상하게 내가 만들었거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캠핑카를 사고 싶다 하더라고요. 캠핑카, 갑자기 캠핑카는 뭡니까? 자기가 이때가 자기도 이제 한 몇 년 전에 자기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계기가 자기 직장 동료 중에 이제 자기 선배인데 그 선배가 내하고 동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하고 같이 근무를 쓰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식을 하더라 이거예요. 주식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크게 하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뭐 얼마 정도 크게 하던가요 그게 10억을 막 넣더라 이거야. 10억. 자기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인데 그 선배가 10억을 넣어가지고 불과 뭐 하더니만 막 2억 3억을 벌더라 이거야. 그걸 자기한테 막 이야기 해주더래요. 그래 원래 주식 투자하면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 돈 벌었다고 자랑을 하려고 이 친구한테 이야기했나라는 생각이 잠시 했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이 또 아무한테나 막 그러진 않거든. 사람도 내가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일해본 경험 바로는 그 사람이 누구한테 막 과시하고 뭐 과시하고 있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살짝 그런 뉘앙스가 있긴 있는데 뭐 그렇다고 막 그러진 않은데 이 사람한테 왜 그래서 이 친구한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이 투자 시장으로 좀 들어와서 직장 생활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어떤 방향성 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니까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그에 보면 이쪽이 더 빠를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좀 묻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약간 오바를 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도 그걸 옆에서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부동산이나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 한참 좋을 때 하면서 자기 직장 내에서 조용히 자기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직장 생활도 잘하긴 하지만 막 열정적으로 막 회사에 막 목을 메고 이러진 않은데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자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유심히 받는 모양이에요. 참 직장 생활 하면은 막 진급 바르고 일 잘하고 이런 사람만 눈에 들어오다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데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라는 게 다 단 줄 알았는데 이제 40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 동기 그 사람도 만나게 되고 자산 굴리는 것도 보게 되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이 투자에 약간 눈을 뜨기 시작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이래 하는데 이래 보니까 처음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냥 단기 매매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누구 완전 초단기는 아니고 한 달 보름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시작이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제 모익 이야기를 하고 꽤 걸렸죠.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냥 뭐 한 번 이야기 딱 했는데 바로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뭐 계속 비트코인 이야기 점심 때 막 이야기하고 또 뭐 술값 뭐 냈는 걸 내가 모빅으로도 주고 모빅으로 받았으니까 이 친구가 이 모빅을 받아가지고 파는 걸 알아야 이게 돈이 되는 건지 아닌지 알잖아. 그러면서 조금씩 이쪽 세계로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액권까지 하고 했다면은 큰 모험, 어떤 모험의 길을 나섰는 건데 내가 참 한 번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만약에 이쪽에 발을 디뎌 가지고 어떤 결단을 내려 가지고 유의미한 돈을 이 모빅이라는 프로젝트에 했다면 아마 장담컨대 자기 인생에서 향후 한 5년 10년 뒤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잘했던 선택과 결정 중에 하나일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 이야기, 그 말이 나도 해놓고 나서도 지금 이리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몇 번을 겪으면서 그 친구를 유심히 이래 보게 돼요. 이 친구가 이럴 때 좀 어떤 갈등을 하지 않을까. 말은 뭐 걔한테 해도 내심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내 스스로도 과연 이야기하니 모빅하기 요즘같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좀 그 친구 생각이 먼저 나죠. 이거 참 쉽지 않은 어떤 그건데 내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온전히 이제 이거는 자기가 온전히 이겨내야 되는 과정이라서 아예 없으면 이게 안 돼.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어떤 위기나 어떤 그런 게 위기 구간이라든지 힘든 구간이 없으면 나중에 다른 걸로 올 것 같아요. 저도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한 5년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있으면서 몇 번이 깨졌거든요. 몇 번이 깨졌어요. 몇 번이 깨지고 나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편안하게 이 시장을 보게 되는 약간은 편안하게 이 시장을 바라보는 단계가 되었거든요. 처음에 비트코인 투자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비트코인 그 급등락에 그 쓰나미에 올라타면서 막 좋았다 나빴다 막 엄청 좋았다가 엄청 나빴다가 막 이거는 겪잖아요. 막 멀미 나잖아, 멀미. 그러면서 그 안 좋았을 때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어가지고 다 던지고 또 며칠 동안 이거를 이게 떠날까 말까, 이 시장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고민들 속에 결단을 내리고 아니다 이거는 떠나서는 안 된다 하고 다시 결단을 내리고 들어왔을 때 그 각오들 그러면서 또 버티잖아. 또 막 행보 구간에서 버티고 막 그러다가 막 나름대로 뭐 공부를 하잖아요. 아 이거 뭐 도대체 이게 뭘까 싶어서 찾는 과정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 뭐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막 이리저리 막 유튜브 기웃거리고 막 나름대로 이런 거네 하고 있는데 또 오 작가님 방송을 또 만나게 되고 막 야 이거 대단하네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또 가격이 박살나 보니까 또 막 멘탈 나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든 또 잃고 싶지는 않고 이게 기회라는 생각은 드는데 가격은 너무 막 무너지고 그러면서 막 내 돈은 막 녹아내리고 근데 막 또다시 또 버텨야 되는데 또 버티면서 또 그렇죠. 그냥 약간 막 방송 보면서 야 맞다 하면서 막 이래 또 내가 어떤 거에 올라탔는지 내 스스로 다시 또 검증해 나가고 그러다가 또 뭐죠 그 셀프 커스터디 한다고 하드 원래 사가지고 뭐 종이 지갑도 다 할 줄 아는데 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아이고 종이 지갑보다는 하드 월렛이 더 안전하지 않겠나. 그럼 자기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넣어놨다가 또 하드 월렛을 넣어놓은 지 꽤 됐거든. 1년 반 가까이 됐는데 아무 그거 없다가 갑자기 훌럭 갑자기 막 훅 사라졌고 와 그때는 진짜 멘탈 나갈 정도가 아니었지. 거의 한 6개월 1년 동안 6개월 한 1년 동안 거의 공황장애 비슷하게 막 또 그러면서 또 C 파이 옆에 넣어놨다가 날리고 막 와 완전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포기하기는 싫고 막 이러니까 또 꾸역꾸역 그때 한 1년 가까이는 막 미친 듯이 비트코인을 샀는 것 같아요. 와 이건 막 무조건 샀는 것 같아요. 그때도 연간한 주식들 뭐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막 비트코인만 계속 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한 3년 4년 그때 그런 일이 있고 한 3년 지났는데 그때까지 손실을 다는 복구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손실 받는 거 손실이 아니지 이거는 막 또 해킹 당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때 마이너스 됐던 것들이 얼추는 복구가 되는 것 같아요. 한 1년 동안 미친 듯이 사모았던 거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복구 다 하는지 안 됐는데 이거 다 된다 하면 그건 뭐 좋겠지만 다 안 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약간 정상 궤도를 달리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모빅도 내가 모빅도 만났잖아. 오태민 작가님을 만나면서도 또 모빅 프로젝트를 또 조금 일찍 알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건 또 일찍 그때 내 모빅을 어느 시점에 확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내가 막 이러면 해킹 당하고 뭐 C 파이 다 날리고 비트코인 다 날리 묶고 막 하면서 그랬던 것들이 모르겠어요. 그게 그 어떤 그런 자갈밭이 어떤 자갈밭이 모빅의 밑거름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거든요. 조금 내가 모르겠어요. 이 종이지갑이라는 그에 대한 확신은 그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때 확신 느꼈지. 하드 월렛하고 막 이 주소 체계 이런 거 약간 잘 모르는 내가 그냥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 걸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이 이 조기 지갑이라는 거에 대해서 투영이 된 것 같아요. 어떤 공부하는 투영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악재이지만 호재였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그 비트코인에 내가 해킹을 안 당하고 뭐 셀프 커스터디 하는 뭐 시파이 업체에도 뭐 그 별일 없었고 이렇다면 내가 막 이 종이 지갑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막 해보고 막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안전한데 뭐 굳이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좋으면 또 하나가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이 참 묘하더라고. 묘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의 굴곡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안 좋았다는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내한테 일어날까? 참, 이런 건 진짜, 주위에 보면 그리는 겪는 사람이 또 안 보이고, 그때는. 도대체 이런 불행이 내한테 왜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 5년, 10년 뒤에 쭉 생각해보면, 그 그런 뭔가 그러지, 그런 불행이 그때 있었어야만 됐더라고. 묘하게. 그게 없었더라면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 지금 그게 엄청난 불행으로 다가왔을 수가 있더라고. 그때 참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했던데 그게 그나마 덜 불행했던 거라도 덜 불행했던 어떤 찰나나 순간이더라고. 참 말이 이상한데 지금도 그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을 내가 그때 해킹 당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진짜 왜 내한테 이런 뭐 1000명에 1명, 10,000명에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 내한테 왜 일어났을까? 와, 진짜 나는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데 지금 또 생각해보면 그때 일어났던 게 오히려 내한테는 그나마 뭐라 하죠, 예방주사였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언제 그런 일들을 언제 어떻게 당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믿고 있던 어떤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뒤통수 맞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계심이 그때 생겼거든요. 왜 보면 또 분명히 악재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호전하기보다는 예방주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고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뒤통수를 침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뻔뻔하고 당일 왜 뒤통수 치고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엄청 뻔뻔하거든요. 보면 내가 뭐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을 해요. 내가 뭔가 이상한가? 저 사람이 억수로 당당하니까 되려 내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사기꾼이나 어떤 안 그러면 뭐 가족 중에도 있어요.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기꾼이 지 혼자 떡 생긴 게 아니잖아요.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지 혼자 그냥 하늘에 떨어진 사람이 아니거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형제고 그죠? 누군가의 어떤 그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 드러내지는 않지. 부끄럽고 이제 좀 그렇잖아요. 자기 형제가 막 남들 막 사기치고 다니고 막 피해를 입히고 이런 사람이면 자기 형제다, 자기 자식이다, 자기 부모다 말 대놓고 뭐 하잖아요. 그냥 아이씨 우리 집은 왜 이래 하고 막 그냥 없는 셈 치고 살잖아. 주위에도 이야기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거든. 사실 그들 또한 누군가의 형제고 자식이고 부모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제일 잘한다니까. 가족들이 정말 저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한다니까. 1차 피해를 만약에 부모라면은 어릴 때부터 그
그 성향을 가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옳게 진짜 막 잘 케어해 보려고 안 되거든. 안 돼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라는 말 나도 하기 싫은데 잘 안 바뀌어요, 성향이. 어릴 때부터 그게 자꾸 있다니까, 부성향이. 근데 어느 순간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그때는 그런 성향이 확 만개를 하거든요. 가족들은 그때는 손 나쁜다니까요. 뭐 안 되는데 뭐. 그러면 부모나 형제나 어떤 자녀들이 1차 일단 피해자예요. 일단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어떤 그런 힘들잖아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 힘들어요. 집에 1차적으로 집에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 집에서 이제 손 나쁜다니까. 근데 그때 되면 이제 밖에 나가 이제 사고를 치고 다니고 이러지. 집에서는 이제 안 먹히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내한테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더라니까요. 전화위복이. 만약에 내한테 그 뒤통수를 치는 친구들을 내가 아이고 그래 뭐 내 잘못이지, 내가 조금 더 이해를 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계속 이해해주고 받아줬다면 지금까지도 위험 요인이 내 옆에 있는 거지. 그 친구라고 해도 말하기도 싫은데, 근데 어떻게 됐든 친구라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자꾸 내 눈에 띄고 모임에 자꾸 보이니까. 근데 절대 내가 그 친구를 말 먼저 안 걸어요. 그냥 뭐 멀찌감치도 보고, 보면 옆에 오면 그냥 악수 뭐 오랜만이네 하고 말아요. 더 이상 말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는 않는다니까. 그 친구도 그걸 잘 알지. 아니 내가 알고 그렇게 대하니까 그 친구가 접근을 안 하더라고. 내가 딱 잘라붙거든요. 원래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런 성향의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안 변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용인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계속 그러면 또 언젠가는 뒤통수를 치겠구나.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딱 잘랐어요. 말도 못하게 했고, 하니까 이 친구가 접근을 안 하더라고. 아이고, 왜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했나.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뉴비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모비기 뭐 70만원, 80만원, 60만원일 때 이모의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발을 디뎌 가지고 지금 이게 모비기 이렇게 흐물흐물 내려가는 거를 겪고 계신다면은 왜 보면 이게 안 좋지. 기분은 좋지 않지. 가격이 떨어지면 기분은 안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하루아침에 막 20-30% 비트코인처럼 막 하루아침에 20-30% 막 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뭔가 슬슬슬 근데 슬슬슬 떨어지니까 이게 또 타격감이 있겠다. 이게 이제 한 번에 확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슬슬슬 떨어지니까 이게 잽을 계속 맞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잽 오늘도 잽 내일도 잽 맞는 느낌이라 가지고 좀 쉽진 않겠다. 근데 이럴 때 약간 뭐라 그래야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럴 때 왜 가격이 떨어질까,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뭘까, 이래 막 그래만 뭐 답도 없어요. 뭐 비트코인도 가격 떨어질 때 있잖아요. 떨어질 때 막 왜 떨어질까 막 찾잖아요. 서칭하잖아요. 서칭해 보면 다 뭐 그저 그래요. 뭐 때문에 떨어졌고 뭐 때문에 떨어졌고 뭐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이때까지 버텨라 하고 다음에 또 반등한다 하는데 그게 확답이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내피셜이거든. 그런 이럴 때는 내 스스로 그냥 하다못해 이 종이지갑 이거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거를 연습을 계속 해보고 뭐 공개키 비밀키 만드는 것들도 한번 연습해보고 뭐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책도 안 읽어보던 책들도 한번 읽어보고
저도 지혜의 족보 방송 보면서 독서량이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독서량이. 원래 그 독서를 좀 좋아하긴 좋아했는데 독서하는 폭이, 읽는 책의 폭이 또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책들만 보고. 뭐 경제 관련 책들은 아예 안 봤거든. 경제 관련 책 해봐야 기껏 해봐야 이제 주식 투자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위대한 종목에 투자해라 하고 뭐 이런 책들 그런 책들 보고 아예 근데 기본적인 그런 서적들을 많이 안 봤거든. 근데 오늘까지 방송은 이렇게 보는 독서의 깊이는 똑같지. 깊이는 내가 뭐 없으니까. 근데 폭이 좀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책들도 이렇게 보고 이러다 보면 또 몇 개월 흐르거든요. 몇 개월 흐르고 지나다 보면 또 좋은 이야기가 슬슬 들려오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이래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내가 여름 한복판에 있고, 아, 그동안 내가 어떻게 버텼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누리 분들이나 모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가격에 불안해하지 말고, 가격 지금 어제 아래 라방에서도 오적 감정하던데 10만원 이상 되는 게 벌써 2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70만원, 80만원, 90만원 뭐 이래 하다가 다시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래 될 수도 있고, 그런 막상. 근데 80만원, 90만원에 들어간 사람은 30만원, 40만원 대 이겨낸다는 건 쉽지는 않지. 주식 할 때도 그렇잖아요. 거의 다가 못 버티거든. 그게 쉽지는 않은데, 내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겪어보면서 느낀 거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게 다른 뾰족한 묘수가 없다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럴 때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 조금 오를 때 팔고 조금 내릴 때 사가지고 물량을 늘리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식 투자하신 분들 보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 진짜 비트코인 이쪽 시장에서는 그게 진짜 안 쉬워요. 그거 24시간 가격 들다보고 앉아가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거 진짜 만만치 않아요. 자기 본업이 있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버티는 겁니다. 버티고 공부하고. 애초에 그러니까 6개월 뭐 1년 이렇게 단기로 보고 이 시장에 들어왔다면 진짜 안 맞아. 이게 진짜 안 맞아. 차라리 주식하는 게 나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약간 뭐라 그러지, 내 5년 뒤, 10년 뒤, 그러니까 퇴직 후를 설계해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왔다면은 맞거든요.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단을 내리는 거. 결단을 내리가 내가 어떤 유의미한 자산, 나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자산을 여기에 파킹하는 거.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버티는 거. 어떻게 버티느냐. 어떻게 이 시간의 지평을 좀 길게 넓히느냐. 그런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제 이 크립토라는 거에 대한 공부.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한테 이 크립토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 때 한 최소한 30분, 1시간 정도는 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있고, 확신도 있고, 막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확신, 어떤 이런 것들이 들 정도는 어떤 배양이 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이고, 이거 오늘 뭐 또 이것저것 많이 중구난방 그랬네요. 아, 오늘 잘못하면 취하가겠다. 아까 출발할 때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이야, 오늘 날씨도 조금 선선하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